예, 먼저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질환제교 소프트의 영업 팀장을 맡고 있는 김재훈이라고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데이터 유출 좀 사례하고 이거를 좀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 이제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좀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 하고 저희 솔루션 얘기를 조금 더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려놓고 하네. 네,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한 통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 침해 자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은 뭐 랜섬웨어 복구 비용이라던가 부가적으로 이제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 등등 해서 이제 계속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치를 좀 보여주는 페이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침해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사건이 있었죠. 뭐 기업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은 사업적 규모와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인프라가 있지만 이런 유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잘 아시는 좀 영세한 사업자 경우에도 경우는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무방비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많이 유출되는지에 대한 통계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유출 경로인데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어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해킹에 의한 어떤 데이터 유출로 좀 보일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좀 보면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고, 그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있었을 때 어떤 통로로 가는지에 대한 통계치를 보시면 이제 이동 매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메일이라던가, 그 다음에는 뭐 전자기기라던가 뭐 이런 기타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유출되는 핵심 정보는 이제 연구 노트 및 데이터입니다. 연구 노트 및 데이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파일이라던가 실제 아이디어나 뭐 제안서,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유출 경로로 되고 핵심 유출 정보가 된다라는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외부 요인보다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사건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 대상 기술부문 현황조사를 했었을 때 이직자 또는 현직자에 의한 유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직자라던가 현직자 같은 경우엔 이 데이터가 내가 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유출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거래처도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거래처 분들이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그럴 경우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간다던가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유출 사례를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항공우주연구원 항우영 쪽에서 이 내부자가 실제 이메일로 이 데이터를 유출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는 이제 이메일로 유출됐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장표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조 업체인데 이거는 독일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USB로 이제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인데요. 이제 고객 정보, 이제 뭐 G모 그룹에 이게 있는데 영업 비밀 자체를 파일로 이메일이나 USB로 보낸 게 아니라 출력본을 들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출력물을 통한 유출 사고 사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유출 통로라기보다는 어떤 직원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민감 정보. 이제 메디치 화재 쪽에서 외주업체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해킹보다도 내부자에 의한 사례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글로벌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런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이 데이터 유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지금 앞서 설명드린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데이터 보안을 목적을 위해서 도입할 수 있는 솔루션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임직원분들이 가장 업무를 많이 보시고 실제 유출을 하기 쉬운 어떤 디바이스 자체가 임직원분들 PC거든요. 그래서 이 PC를 가장 먼저 막지 않으면 다른 솔루션을 검토하는 게 약간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보안 제품군들을 많이 도입하신 고객사도 있겠지만은, 이제 처음 도입을 검토하시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항상 영업 가서 컨설팅을 해드릴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많이 업무가 일어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디바이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그것부터 적용을 하셔라 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을 준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저희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제품은 이제 오피스 키퍼라는 제품이고요. 현재 출시가 된 지는 13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제품군이고요. 현재 14,000개 업체가 저희 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피스 키퍼는 현재 엔드포인트 보안 중에서 DLP 영역을 맡고 있고요. DLP를 좀 쉽게 풀어드리면 내부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 키퍼는 PC에 저장된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부자에 의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들을 막는 통합 PC 보안 제품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피스 키퍼는 임직원분들 PC에 설치가 되면요, 그 PC에 설치된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역할이 지금 보시는 이 기능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보 유출 방지에 매체 차단과 파일 첨부 차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 정보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출력물 보안 기능과 그 다음에 부가적인 기능인 웹 소프트웨어 차단 기능, 그 다음에 IT 자산 관리 기능, 그 다음에 PC 취약점 점검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요. 오피스 키퍼라는 에이전트를 하나 설치하시면 요 7가지 기능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각 기능별로 좀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정보 유출 방지 기능인데요. 요거는 어떤 파일 형태로 임직원들 PC에서 유출하는 행위를 막는 기능입니다. 그 중에서는 크게 2가지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이동 매체를 통한 파일 유출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인터넷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통해서 나가는 유출은 메신저, 메일, 어떤 특정 게시판의 업로드, 이런 행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동 매체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말한 이동 매체에 대한 통제는 특정 USB를 쓰게끔 할 건지, 아니면 특정 USB를 꽂아도 이 윈도우에서 인식하지 못하게끔 막는다든지 그런 정책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어떤 USB를 특정 사용자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고 그 허가된 USB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유출 방지 기능의 핵심 기능은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내보냈다, 몇 시에,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실제 나간 파일 기준으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새 사용자분들이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 이런 제품을 도입을 하면 이력이 남는다라는 걸 아셔가지고 파일을 내보내기 전에 파일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원래 대입 파일인데 견적서라고 바꾸시죠. 그럼 실제 이런 모든 DLP 제품군에서는 이 문서명으로 로그를 찍기 때문에 만약에 원본 파일을 저장 안 한다라고 하시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파일 나가는지 확인이 좀 불가능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거 기능 중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백업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실제 나간 파일 기준으로 관리자는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열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이동 매체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반출되는, 예를 들어 사내 메신저든 카카오톡이든 네이톤이든 그런 쪽으로 파일 첨부를 할 때 무조건 차단되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해당 파일에 대한 승인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이 파일을 난 4번, 5번 업로드하게끔 해줘 라는 승인도 있고요. 이렇게 승인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보냈던 승인 횟수가 초과되면 다시 차단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 기능 중에 또 하나의 기능은 지정된 기간 동안 승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1시간 동안에는 횟수 상관없이 첨부하게끔 해줘 라고 하시면 1시간 동안에는 계속 상관없이 업로드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 딱 지난 시점에는 바로 차단이 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단되었을 때나 승인되었을 때나 시도했던 첨부 내역들은 다 로그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민감정보 관리인데요. 요거는 개인정보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시면 PDF 파일이라던가 DOC 파일, CAD 파일에서 개인정보가 있는지를 검출하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계좌, 카드가 해당 문서 내에 있는지 검출을 하고 이게 검출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노티 띄우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이런 로그들은 관리자한테도 뜹니다. 어떻게 뜨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PDF 파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개인정보가 몇 건 있다라는 식으로 로그가 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옵션을 주실 수가 있는 게요. 이렇게 민감정보, 개인정보가 들어간 파일에 대해서 관리자 정책에 의해서 강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관리자 정책에 의해서 강제 암호화가 되시면 이 파일은 우리 회사 오피스키퍼가 깔린 PC에서만 열리는 파일로 바뀌어요. 만약에 이 파일이 무단으로 유출되더라도 그 PC에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민감정보 관리를 통해서 조금 중요도가 높은 파일은 암호화해서 별도 관리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암호화를 말씀드리니까 이제 타사 솔루션이 뭐 DRM과 조금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 DRM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파일을 그냥 보내시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내도 열 수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암호화된 파일을 외부로 보내셔야 된다라고 하면 이 암호화 해제 승인과 반출 승인을 2개를 받으신 다음에 일반 파일로 만들어서 외부로 보내셔야 됩니다. 좀 절차의 차이는 좀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정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우리 회사 기술명이라던가 좀 주요하게 생각되는 그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그 텍스트를 갖는 이런 문서들도 다 검색을 해서 검출하고 암호화하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웹소프트 차단 기능인데요. 요거는 정보 유출 방지 기능은 아니고 이제 직원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웹사이트 차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화벽단에서 다 정책을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저희 오피스키퍼에서는 자체적으로 DB를 갖고 있습니다. 한 5만 개 정도 DB를 갖고 있어서 아래에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테고리가 뭐 웹하드, 뉴스, 증권, 취업, 게임 이런 식으로 업무에 좀 불필요한 사이트들을 접근했었을 때 원천적으로 그 사이트를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실행 차단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프로그램을 아예 실행하지 못하게끔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을 실행하지 못하게끔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뭐 회사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 근데 어떻게 뭘 할 수는 없고 임원분이셔갖고 그래서 이거를 아예 실행 차단해서 막으시는 경우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웹소프트웨어 차단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좀 업무 생산성을 좀 올릴 수 있는 기능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력물 보안 기능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일 형태로 USB나 인터넷으로 반출하는 게 아니라 중요 대비 문서를 출력분 들고 나가는 것도 유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해드리는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능은 크게 3가지입니다. 정책을 걸지 않고 원래 출력하던 대로 하되 로고가 남는 거고요. 여기서 말한 로고는 누가 언제 어떤 문서를 출력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백업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관리자는 이 어떤 문서를 출력했는지를 PDF 파일로 다 보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워터마킹 해서 회사 로고가 가운데 찍히고 문서 상단 하단에 이제 출력자에 대한 정보가 찍혀서
회사 내에 돌아다니는 A4 용지를 딱 보시면 아, 이게 우리 회사 내에서 찍혔구나, 누가 출력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에는 아예 출력을 못하게끔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별도 관리자한테 승인을 받고 출력할 수 있는 자체 승인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서 백업 기능인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기능을 활성을 하셔야 누가 언제 어떤 파일을 내보냈는지, 그리고 실제 그 파일을 관리자가 열어볼 수 있냐 없냐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능을 오프해 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텍스트 로그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온 시켰다 그러면 실제 관리자는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어떤 파일 나갔는지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C 취약점 점검 기능인데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17가지 항목으로 임직원분들 PC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어떤 거를 검사하냐면 윈도우 최신 보안 업데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화면 보호기는 걸려 있는지, 그리고 보통 제 PC니까 윈도우 계정 접근할 때 암호를 되게 쉽게 놓으시잖아요. 근데 그 암호가 너무 난이도가 낮진 않은지, 변경 주기가 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17가지로 검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각 PC 사용자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PC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강제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화면 보호기 안 걸린 PC를 무조건 걸리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화면 보호기 걸릴 때 무조건 암호를 넣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그 암호가 난이도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지, 변경 주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강제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론적으로 98점, 양호한 수준까지 전체적으로 보안성을 올릴 수 있는 좀 부가적인 기능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T 자산관리 기능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오피스 키퍼가 임직원분들 PC에 설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PC에 설치가 된 다음에 저희 오피스 키퍼 에이전트가 사용자 PC 정보를 다 취득해서 관리자 페이지 쪽에 뿌려드립니다. 그 중에서 뿌려드리는 첫 번째 정보가 하드웨어 스펙 정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드웨어 스펙 정보는 저희가 그 윈도우의 그 장치 관리자 값 있죠. 뭐 CPU 값과 뭐 그래픽 카드, 그 다음에 뭐 메모리는 몇인지, 그리고 모니터는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사용자별로 스펙 정의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솔루션이 없으신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관리자, 총무팀이나 이런 인사총무팀에서 실제 각 사용자 PC 가서 전수조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뭐 지사가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몇 달 걸리신다고 했는데, 저희 거를 도입하고 나서 에이전트에서 자동으로 취합을 해주다 보니까 거의 반에 반으로 줄으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그는 무조건 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 인원별로 각 스펙별로 정의가 딱 되다 보니까 그거를 2차 가공해서 실제 내부 보고용으로 쓰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 현황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쪽에 그 설치 프로그램 목록 보실 수 있으시죠? 그거를 다 자동으로 집계해와서 실제 우리 회사에 특정 프로그램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세 버튼 누르면 누가 설치했는지까지도 다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하신 라이선스 수량은 파악되실 거고, 실제 누구한테 지급했는지까지도 파악은 되실 거예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근데 실제 이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받거나 그런 경우 분들은 파악이 안 되실 거잖아요. 근데 저희 오피스키퍼를 까시면 그런 것들이 오피스키퍼 관리자 페이지 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PC를 가지 않더라도 내 자리에서 다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좀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특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14,000개 고객사에서 저희 걸 쓰고 있고요. 요거는 국내 최다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개 에이전트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7가지 기능을 다 하나의 에이전트로 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통 저도 미팅을 갔었을 때 이런 비슷한 기능, 출력물 보안이라던가 뭐 DRM, 그다음에 DLP 이런 것들을 각각 에이전트로 쓰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용자 PC에 대한 부담이 늘고요. 그다음에 각각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도 별도로 발생이 되는데 저희 거를 쓰신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사용자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한 개 에이전트로 다 통합이 가능하시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좀 세이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림적인 비용은 이것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클라우드형과 구축형. 그래서 기업 환경과 예산에 맞게 선택 구매해서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CC 인증 유효하고 GS 인증, 그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인증, 그다음에 보안 기능 확인서, 일반적인 DLP에서 갖고 있어야 할 인증서는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맥 OS 지원이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 맥을 지우고 OS 지원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최근 3년, 4년 전에 윈도우 10에서 11 변환 시기가 있었었죠. 그때 저희 쪽으로 그 고객사에서 다른 DLP를 쓰는데 바꾸고 싶다라는 식으로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타사 제품을 도입했었을 때 윈도우 딱 10까지만 지원을 하는 제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윈도우 11이 있으니 니네 제품 어떻게 돼? 업데이트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니 이건 업그레이드 비용이 필요해. 근데 비용이 얼만데 하니까 거의 신규 도입 비용과 거의 맞먹는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업도 물어보니까 뭐 윈도우 8에서 10 갈 때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과금을 유도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윈도우 7, 8, 10, 11 그리고 밑에 있는 맥 OS까지 나왔었을 때 이 OS적인 업데이트가 있었을 때는 정상 계약 유지 고객사라고 하면 다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아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를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끼고 계시고요. 저희가 뭐 개런티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 있었던 윈도우 뭐 7, 8, 10, 11의 결에 어떤 업데이트, 예를 들어 윈도우 12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도 또 무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완전 윈도우가 완전 새로 개편돼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도 뭐 일부의 어떤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겠지만은 여태까지 저희는 그러지 않았다. 요거는 아마 다른 솔루션이나 검토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바로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가장 크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가 된 지가 이제 15년이 됐고요. 지금 메이저 업데이트가 한 10년 전에 한 번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리고 내년쯤에 한 번 있을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각 기능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 갖고 가는데 이제 각 기능별로 조금 뎁스가 있는 주요 꼭지의 기능들이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도입 시기가 올해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완전체가 내년쯤에 다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내년에 또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또 도입을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건데 요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업그레이드 비용을 거의 받지 않는 형태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기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서 좀 정확히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파트너사나 이런 통해서 정책을 내릴 예정이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회사 설명은 다 드렸고요. 저희 회사는 뭐 일단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재 업력은 30년 정도 됐고 현재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파트너사나 고객사 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나라 개수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꽤나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알아주시는 형태의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설명은 다 드렸고요.